소개해 드릴 건데요. 강사님은 과거 회계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그 기업들을 컨설팅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지금은 이제 본인의 삶을 성장 발전시키면서 40대, 30대, 40대들에게 정말 삶의 방향을 잘 알려주고 안내주고 계신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다라는 건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큐텐 IBO 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벼락치기로 하다 보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네, 분명히 전화를 해서 이제 호스트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는 이제 하루였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1박 2일 다녀오면서 우리 이제 강경수 이제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이게 처음에는 미약하잖아요. 미약하지만 이게 시스템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시스템이 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화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는 계속해서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나한테 우리 주변에 이제 정착이 됐을 때 이걸 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하우스홀드 골드 책을 읽으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벼락부자의 꿈도 네, 문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기가 처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줌 시스템 문화를 만들어주신 우리 강현서 대표님께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천안에 있는 다른 팀에서도 저희 그룹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이제 그 당분간 이런 그 OM 돌리는 거를 휴가한다는 그 공지를 제가 이제 받았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문화를 한번 만들기는 힘들지만 지속하는 건 힘들 거구나라는 거를, 네,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지만 계속해서 독려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주신 강현수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씻고 하시면서 준비하기 정말 벅차셨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봉사를 해주시는 전현무 사장님, 정영선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감탄하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가 감동하는 마무리로 끝나시길 바라면서 저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OTC 보상 RITM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정영선 대표님이 강의를 하는 걸 정말 꼼꼼히 들었는데 와 이게 확실히 이 내공과 경험은 무시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늦게 잤더니 아침에 액티브 라이프에 운동을 못 들어가는 저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렇게 위편한 세상, 그리고 보상, RITM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 위편한 세상, 인큐텐 3종으로 지키는 속편한 건강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위편한 세상 세트가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위가 살아야 내 몸이 사는 거잖아요. 위가 불편하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우리의 느낌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얼굴에서 표정으로 다 나오시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을 보시면. 그래서, 위편한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걸 만드는 회사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왜 위 건강이 중요할까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음식을 먹어요. 심지어 저는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주 먹어요. 그리고 안 좋은 과자를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정말 세 끼밖에 먹지 않아요. 아니면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어떠세요? 중간중간 떡, 과자, 과일 계속해서 드시죠. 이거는 드시는 거예요. 네, 식사처럼 우리 몸은 위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먹는데 이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소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는 단순히 이렇게 음식만 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는 음식물 소화와 흡수의 시작점이며 위와 연결된 장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가 불편하면 하루가 무겁고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닥터큐민 오리진은 염증 케어의 시작이에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다스려 주는데요.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디에 우리 몸을 맡겼었어요? 네, 병원에 맡겼었잖아요. 이제 어제 강현수 교수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몸속만 누구한테 맡기나요? 겉도 누군가한테 맡기잖아요. 겉도 누군가한테 맡기는데 이 맡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세요? 안에다가 토마토 안에 스테비아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넣을까요? 처음에는 주사 바늘로 다 넣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주사 바늘로 넣으면 토마토가 금방 물러버린대요. 금방 물러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테비아 물에다가 담근대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얼굴에 이제 다 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금방 물러지고 찌그러지고 쪼글쪼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파이토케미칼 성분을 우리가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커큐민이잖아요. 이제 커큐민은 염증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커큐민은 흡수가 어려워서 실제 효과가 낮았었어요. 낮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태어나서 60세까지 먹어야 61세의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닥터큐민 오리진은 특허받은 수용화 공법으로 흡수율을 대폭 개선을 하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속쓰림, 위산 역류, 자극에 민감한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는데 처음에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리진을 먹고 어떠세요? 오히려 속이 더 쓰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오리진만 먹는 것보다는 제 두 번째 이렇게 효소와 유산균을 통해서 우리 점막을 먼저 다스린 뒤에 이제 오리진을 같이 먹는데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이 커큐민 같은 경우도 우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책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음소거,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커큐민의 책에는, 이게 바이러스, 치매, 염증,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커큐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어제도 이제 목요일 저녁에 스터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세희 사장님이 엄마 지금 암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암 케어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보험료 받은 거, 어머님 보험료 받은 거와 저희 제품 보험료 받은 거와 보험료 낸 금액을 따져보니까 보험료 낸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진단금보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이렇게 제품에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큼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이 커큐민인데 흡수율을 높인 거잖아요. 이제 강황은 몸에 좋은 향신료이며 커큐민은 강황에 함유된 천연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번에 의사 세미나에 초대를 했을 때 이유성 박사님 말을 듣고 울금을 집에 가서 심으셨어요.
울고셨거든요. 근데 울금은 강황이 아니죠. 울금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커큐민이 함유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년생이기 때문에 커큐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큐민은 인도산 커큐민을 사용을 했을 때, 예,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커큐민은 연구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대요. 그쵸? 그리고 커큐민은 한 번에 여러 방향에서 암을 표적으로 삼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천연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큐민은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식물 기반으로 자연 발생 소염물질 중 하나이며 다량 섭취에도 부작용이나 독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소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이 눈에 다래끼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대를 쓰고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도 이게 다래끼가 났을 때 소염 물질, 네. 요 커큐민을 딱 세 포를 먹고 잠을 자니까 병원에서 이만큼 약을 처방해 오고 안약을 처방해 왔는데 그것보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염증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그 뭐지? 다래끼가 싹 들어가니까 그 막내 아이가 생기려고 하니까 막내 아이 할 때 이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소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생제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망자들이 2017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이 커큐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커큐민을 통해서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펌엔자임 큐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네, 20대가 나이가 들수록이라고 해서 보면은 다 기준이 20대더라고요. 20대를 기준으로 이 효소가 줄어든대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예전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먹고 보면 예전에는 소화가 정말 과자, 라면 다 먹어도 소화가 정말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펌엔자임 Q가 없으면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에서 가장 많이 20%를 쓰고, 나머지 70%는 면역에서 쓰는데, 우리가 먹느냐고 뇌에서 쓸 시간도 뺐고, 그쵸? 면역에서 만들어질 시간도 뺐으면, 우리가 오히려 위를 잘 다스려주면, 이렇게 두뇌나 그죠? 면역에도 좋아지는데 이거를 마지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퍼시필이래? 퍼시. 네,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그죠? 이렇게 소화 하나만 내가 잘 된다고 해도 면역도 좋아지고, 네, 두뇌 이제 치매나 이런 다른 파킨슨병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효소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효소가 어떤 데 사람들이 더 많이 쓰냐면 다이어트에도 많이 쓴대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걸 보라고 해요? 역가 수치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적 정제 효소가 아닌 그 발효 효소, 천연 효소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네, 역가 수치는 다른 타 회사에 대비 최고 수치를 가지고 있고 화학 정제 효소가 아닌 100% 발효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효소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효소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디에 도움이 돼요? 이제 위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위하고 장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하지 못한 일을 장에서까지 이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도 같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제 장이 웃어야 속이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식중독이 되게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식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속 유익균이 많아지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속도 편안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을 구입할 때 꼭 이제 한번 이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종과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의 박테리아 또는 CFU, 이게
제품, 이게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나서 장에서 얼만큼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게 CF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박테리아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종의 소장, 대장, 질, 유산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100억 CFU를 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날몽사에서 특허받은 마이크로 캡슐 공법으로 우리 위산, 그죠? 위에서 산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이제 캡슐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도 안전하다 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랑 효소랑 네 이렇게 오리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거거든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이제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어떻게 드시냐면 오리진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예, 세 박스, 세 박스, 여섯 박스가 들어가는데 오리진 한 포, 유산균 한 포, 그리고 세 끼, 매 끼마다 포멘자인 Q를 드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구독 경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보면 저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그 선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모든 가전제품, LG나 삼성도 이제는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에어컨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김치 냉장고를 사고 또 심지어는 침대까지 이 렌탈을 통해서 이제 구독 경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간편하게 쓰려고 하는 가전제품만 구독 경제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건강히 해야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도 구독해야 된다. 뭘로? 네, 위편한 세상으로 건강이 쌓일 수 있는 위편한 세상으로 구독 경제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위편한 세상과 닥터큐민 오리진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오토십을 레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일단은 이 오토십을 한 뒤에 한 명, 내 밑에 한 명 할 때 이제 전달했을 때, 그리고 두 명 할 때 전달했을 때, 세 명, 네 명, 다섯 명 할 때 전달했을 때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볼륨이나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시면 내가 오토시 100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대할 때 몇 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꼭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전현무 사장님한테 이제 알렸는데 전현무 사장님이 오토십을 안 하시고 제품도 안 드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윤미영 사장님이 딱 보이시네요. 윤미영 사장님이 오토십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현무 사장님을 빼고 그 밑에 분까지를 내 직대라고 보고 1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이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죠? 어디가 내 직대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 직대가 3명이면 밑에 3단계까지 5명이면 5단계까지 4명이면 4단계까지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꼭 우리가 이렇게 위편한 세상 그리고 오리진 오토시 100점 오토시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200PB 이상 오토시 당연히 하고 계시잖아요. 오토십이 1000점 오토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100점 갖고 200점 갖고 우리가 가능할까요? 네. 1인 가족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5인 가족이라 이제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PB 이상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하나를 신청을 먼저 해 놓으시고 나서 100PB를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요. 3회차까지는 200PB 이상일 때 5% 할인이 돼주고 4회차 이상일 때는 이제 10% 할인이 가능한데요. 그 뒤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4회차까지 성공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필요한 걸로 또 바꾸셔서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4회차 이상 10%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200PB 미만일 경우에는 1에서 3회차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없어요. 그 대신에 4회차 이상부터 5%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제일도 내가 마음껏 정하시면 돼요. 5일, 15일 정하시면 되고요. 배송일은 결제 후 3일 이내에 정말 빠르게 배송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7월이잖아요. 인큐텐도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스타트라고 얘기를 해서 559 플랜. 그쵸? 시작은 단순해요. 나로부터 5명만 필요한데
어제도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로부터 5명만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네트워크 제품을 써보고 누군가에 얘기했을 때 한 명도 선택을 해주지 않았대요. 인땡덤, 그쵸? 인땡덤 700만 원어치 제품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정말 하루에 일주일에 30만 원어치를 얼굴에 다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다 바르고 나서 얼굴이 정말 팽팽해지고 기미도 없이 정말 팽팽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선택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자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이제 체험 사례나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자기 여동생 할 때 이 제품을 꼭 먹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주변에 5명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내가 구독하고, 자신이 5명의 구독자를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구독자가 다시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5레벨 확장하면은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559 플랜스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뒤에 제가 책 스터디에서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은 단순하게.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이하영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즐겁고 충실하게 이 일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받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100PB를 정기 구독하게 됐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산센터에 일요일마다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간지 거의 2달, 3달째가 되는데 저번 주에는 갑자기 이제 자기는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인큐텐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 처음에는 너 누구한테 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막내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그 사업을 알렸었거든요. 알려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제품을 지금 먹고 계시는데 엄마가 알려놨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쉽게 우리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데리고 올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한 명 데리고 오면 얼마를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5천 원. 그래서 나 그럼 안 해. 그러더라고요. 5천 원이면 안 한대요. 야, 근데 잘 봐봐. 네가 한 명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5명한테 얘기하고 이 5명이 계속해서 5번까지 내려갔어? 그럼 얼마가 돼? 1172만 5천 원이야. 1172만 5천 원이면, 이제 거기 이제 강미자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강미자 사장님 이모 같은 사람이 한 달 내내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몇 명이 일을 한 거냐면 3명이서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이 그 돈이야. 그랬더니 정말? 그러면서 안 되겠어.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메리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0PB가 아니라 200PB를 정기 구독했을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네, 4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오토시 보너스로만 해서 2,300, 2차 수당이 또 있더라고요. 2차 수당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2천에서 4천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 6천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제 200PB만으로도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 공유 보너스가 있고 2차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5명한테 200PB를 알렸는데 이 5명이 다시 한번 5번을 굴렸는데 총 9,200만 원. 네. 거의 1억 가까이 내가 받아가실 수 있는 이 보상이라면 어디 가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그쵸? 더 이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합법적이고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보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받아가실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200PB를 5명한테 알렸더니 나는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리더십 보너스 받아가실 수 있는 볼륨이 아까 그냥 5명한테도 알렸는데 우리는 최대 블루에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누군가 쉽게 작게 시작했는데 끝은 창대하게 끝날 수 있는 우리 보상이 인큐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쵸? 사업을 이끄는 4가지 핵심을 아셔야 돼요. 네, RITM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리크루팅, 리테일링이죠. 리테일링, 소매 활동인데 리테일을 보시면 리는 다시래요. 테일은 꼬리래요. 결국은 이거를 직역하면 리테일, 그죠?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인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5명한테 알리고 나서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이 리테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주도. 예, 윤명 사장님, 박영수 사장님이죠. 박영수 사장님과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자기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일찍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회원 직접 판매 사업을 표방하는 기업들 중에서 리테일링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터부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를 경계하래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매출이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4대 원칙. 첫 번째가 리테일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공 열쇠를 꽂아야 되는데 꽂지 않고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리테일링은 무엇보다 처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모시는 일이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인 거예요. 왜 리테일링이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필요가 해요. 그리고 첫 소비 경험이 감동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자가 소비와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90일 정착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이제 단톡방을 만든 거죠. 이제 저희도 어제 갔다 와서 바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오늘 아침에 먼저 이제 피 검사를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꼭 이제 보충을 하세요라고 이제 저희 그 클린 프로그램 하루 아침 프로그램을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이것처럼 지금은 우리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단톡방을 이용해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팀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 스폰서님이 같이 그분들한테 정보를 나눠줬을 때 그분들한테 관계 유지가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는 거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유튜브에 안내하고, 이런 줌 미팅에 안내하고, 스폰서 라인 미팅, 그리고 이제 본사 세미나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처음 모셔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 게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열쇠, 리크루팅, 후원 활동이죠. 후원 활동에, 우리가 후원 활동이라고 하면, 이게 마케팅과 리크루팅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거죠. 리크루팅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케팅과 리크루팅 모두 상대방의 니즈를 끌어내고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리테일링을 하면서 어떻게 후원 활동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냐면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정말 한약도 못 먹는데요. 한약도 못 먹고 심지어 어제 뭘 점심을 먹은 게 없거든요. 강윤수 대표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 짜글이하고 계란 마리를 시켜놓고 그걸 둘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심지어 계란말이에 계란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8개. 8개에 공깃밥 하나를 다 먹고 짜글이에 반찬까지 다 먹었는데 저희는 어때요? 위가 건강하죠. 효소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배부르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참외 한 조각, 그쵸? 옥수수 반 조각을 먹고 그동안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었던 분이 물을 하루에 1.5리터를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르시대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물에다가 효소 한 포를 타서 드시라고 했더니 효소 한 포를 타서 물 1.5리터를 리필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명단이 나오고 지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분 자기 동생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할까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제 저보다 이제 강기석 대표님이 하신 거죠.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분들한테 다른 제품을 준 게 아니라 딱 효소 한 포를 주니까 그분은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잖아요.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그분한테서 명단을 빼고 연락을 하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링을 하면서 이 리크루팅 활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리크루트는 사람이 전부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제품 중심 리크루팅, 비전 중심 리크루팅. 결국은 어제,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강현수 대표님이, 우리가 인큐텐에서 추구하는 오리진 1% 알리기.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고 그 중에 1%가 오리진을 먹으면 얼마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 매출이 발생하면 얼만큼의 소득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어제 솔직히 말하면 그 금액이 안 와닿는데 그분들은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크기가 얼마일 거라는 그냥 막연한 이 비전 중심의 리크루팅을 하니까 그분들이 제품을 얘기했을 때보다 이 비전 중심을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이게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쪽으로 빠져 있나? 제품 중심으로 빠져 있는지, 비전 중심으로 빠져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강혜서 대표님은 우리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한번, 천안 아산시내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의 1%가 오리진을 먹으면 얼만큼의 매출을 하는지, 그 1%에서 내가 50%만 해도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해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을 리크루팅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트레이닝이죠. 교육 훈련이죠. 사업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속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는 걸 꾸준히 하는 걸 사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품의 전달은 판매예요. 사업의 전달은 후원이죠. 그러면 판매는 리테일링이에요. 그러면 후원은 스폰서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폰서링이란 초기 사업가를 발굴하고 그 사업가를 리더로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후원에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스폰서링은 리크루팅 플러스 트레이닝 곱하기 모티베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트레이닝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성공적인 우리는 인큐텐 IBO가 돼야 되는데 성공적인 IBO가 되려면 자신에게 제공되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 훈련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IBO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지식들을 습득하고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지식 습득하라는 거를 습득을 했나요? 아니면 습득하지 말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습득을 했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저도 제품에 대해서만 정말 습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품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반반을 하던가 3대 7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가 3대 7로 해야 되는데 7대 3으로 반대로 하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8대 2, 9대 1. 이 비율을 내가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이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실행에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반복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을 받는 사업가에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사업가로 성장해야 성공적인 IBO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스폰서링하는 멘토가 안내하는 모든 미팅에 빠짐없이 일단은 참석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면서 이제 우리 사업은 이렇게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배우라는 걸 배워야지 배우지 말라는 거를 배우면 시간이 길어지신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종류로는 이렇게 제품 교육과 사업 교육, 마인드 교육이 있는 거죠. 이제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통한 간접 체험을 하고 교육 후에 실천 미션 이벤트 프로모션. 그래서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도와주는 게, 예, 내가 먼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내 이제,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들게 도와주는 게, 예, 이거 트레이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죠. 스폰서링을 구성하는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후원은 리크루팅 플러스 교육 훈련이 다가 아니라 뭐가 됐을 때 곱하기가 된대요? 네, 동기부여가 됐을 때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리크루팅과 교육 훈련 이 모든 과정에 모티베이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성장은 플러스가 되느냐, 곱하기가 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기부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유발이 있어요. 외적 동기부여는 그냥 내가 강의를 듣고 읽고 음원 등 외부적인 자극, 결국은 고개들을 통해서, 그쵸. 저희도 이제 맨날 안산에 일요일마다 이제 강미자도 사장님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강의를 들으면,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아까 먹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외적 동기는 생명선과 같아요. 근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미팅 참석을 들쑥날쑥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띄엄띄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열정은 금방 식어요. 왜냐면 외적 동기이기 때문에. 근데 비즈니스 환경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의 필수 조건인데 이제 그저 외부적 자극은 발생하는 동기부여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 유발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입력된 지식과 정보를 가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동기가 유발되어 결단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Y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강화시켜야 한대요. 이번에 1박 2일을 갔을 때도 거기서 그래서 자기 사용 설명서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명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자력이 형성이 되고 이제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공유받기 위해서 원하는 고객과 파트너가 자석처럼 달라붙는다. 그래서 강효수 대표님이 우리 계속해서 감사일기, 감사합니다를 아침마다 외치고 계속해서 나의 목표를 아침마다 여기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목표를 아침마다 외치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내적 동기 유발을 이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게 내적 동기 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갈까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해볼게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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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감동 스토리로 나눴을 때 상대방이 더 이제 나한테 끌려온다. 그래서 이제 강현수 대표님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감정을 건들죠. 그쵸? 감정을 건드려서 결국은 그분이 감동하게 만들더라고요. 감동하게 만들면 결국 사람은 감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탄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무대에 서고 싶은 저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이상현 사장님, 조세희 사장님, 강미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옷을 입고 싶냐, 어떤 스피치를 하고 싶냐, 이거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싫어하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았었는데, 이게 바로 그분들을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이 더디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뭔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 모티베이션은 이 RITM을 바탕으로 제가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인기텐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들에게는 회원가입을 권하고 애용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설명하고 교육 시스템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조인하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한번 RITM을 풀어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RITM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예요.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하이테크 기술 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터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 거는 책 스터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이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닮아서 벼락치기 스타일인가 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 새벽 2시까지 벼락치기로 네, 만들었습니다. 회장,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프로스펙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뿐이래요. 이 회사가 제품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가. 그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제시한다면 프로스펙트를 사업자로 바꿀 수 있대요. 먼저 혜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특징들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특징만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잖아요. 그 특징도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특징만 다다다다다다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혼자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5가지 요소를 보면 프로스펙트의 혜택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거까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스펙트의 혜택은 처음에 무조건 이게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특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첫 번째를 지금 나는 첫 번째를 매일 얘기한다. 나는 첫 번째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화면이 켜있는 권혁진 사장님 몇 번 얘기하셨어요? 예, 전현무 사장님 몇 번 얘기하셨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1번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저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순서는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된대요. 혜택, 꿈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그리기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케팅 플랜을 간략하게 추각해서 제시를 해야 된대요. 정말 아까처럼 그 레벨을 계속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풀릴 필요 없이, 아까 간단하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5개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추각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한 경험은 금지를 해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왜 그래야 될까요?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거든요. 회사가, 그리고 내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제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혜택들에만 집중을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후원 구조인데, 여기는 후원 도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는 이 5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꿈꾸기와 혜택 부분을 제외하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혜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프로스펙트들은 나머지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게 9장이었고요. 10장은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미팅이에요. 미팅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다음 미팅 일정을 잡는 거래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다음 미팅 일정을 잡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팅은 빨리 진행되며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이며 재미있어야 된대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졸고, 네네.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 오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네, 미팅은 추가적인 일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대요. 하지만 미팅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60년이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속에서 대규모로 여는 사업 설명회 없이 급성장을 이루거나 지속적으로 번영한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팅은 어떻게 순서가 이어져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홈파티, 두 번째 홈미팅, 그 다음에 오픈미팅, 그리고 나서 1박 2일 그룹 원데이 세미나, 그 뒤에 회사의 원데이 세미나나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장 깊이 있는 사업 구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대요. 라인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따라서 엄밀히 일을 한대요. 근데 라인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과장된 광고로 사업을 선전하기 때문에, 이게 과장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라인을 몰고 가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깊이 있게 구축을 할까요? 깊이 있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의 일의 안정성이 구축되고 폭넓게 이제 일을 해야 수입이 보장되잖아요. 이제 거대한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하려면 양측이 모두 힘을 써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솔선수범. 네. 이 사업에서 최고의 의무는 스스로 성장하는 거래요. 두 번째 의무는 하위 라인 사람들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그렇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파트너 사장님부터 먼저 성공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없대요. 제가 먼저 이제 다이아몬드가 가야 우리 이상현 사장님도 다이아몬드에 갈 수 있고, 윤미영 사장님이 에메랄드에 갈 수 있고, 네, 조세희 사장님이 에메랄드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 않고 저들을 먼저 끌어올릴 수는 없다. 여기에서도 솔선수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추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당신의 하위 라인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 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 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일을 하고 복제를 만들어낸다. 최대한 빨리 손익분기점. 여기서 손익분기점은 연간 6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손해도 보지 않고 내가 이익도 보지 않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그들은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스스로 자신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라인과 이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하나의 라인,
나간다면 당신은 2년에서 4년 안에 고위직인 팀 직급에 오를 수 있대요. 그리고 당신의 조직 내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들은 절대 조직을 떠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단단하게 안정된 조직인데 이것을 두어 번 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된대요. 6번에서 8번 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된다. 혹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6번에서 8번 내가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12장. 그룹 내 리더십 공장 만들기. 리더십은 사람들이 대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다. 줌 미팅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아까 우리 이상현 사장님도 분명히 제가 전화를 해서 호스트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스트를 봐야 된다라는 말을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그쵸? 근데 정말 호스트는 하기 싫더라고요. 제일 힘든 일이 호스트 보는 일이죠. 그죠? 전현무 사장님도 이게 꺼놓고 잠깐 딴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책임감을 가지고 화면을 켜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 일이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일. 근데 이번에 강경수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리더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일. 근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리더가 먼저 봉사를 해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힘들다 하는데 우리 전현무 사장님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이렇게 켜놓고 하시잖아요. 정말 큰 리더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게끔 도와주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대요. 무엇을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차이점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로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팀이 모방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하는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홈미팅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 교실을 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근데 교실을 여는 게 힘들 것 같지만 교실을 여는 게 이거를 내가 사업자의 거실을 빌려 그를 위한 미팅을 개최하는 것보다 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자 전화회담에 대해 훈련하지 말고 그들과 직접 삼자 전화회담을 하는 게 리더십 공장을 만드는 핵심 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월간 상담과 리더십 통계학을 알아야 되고 결국은 리더가 리더를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더들을 잘 따라야 내가 리더십 그룹 내 리더십 공장을 만드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이번에 1박 2일에 갔다 왔을 때 저한테 가장 와닿았었던 거거든요. 황금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까지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빈칸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생각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감정이 오늘 불안하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나요. 내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이 생각도 좋은 생각이 나면서 이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감정은 내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건데 고정관념은 나의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자아 완성이 되면 이 고정관념도 뛰어넘을 수 있고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도 컨트롤할 수 있고 행동도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통화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주변에 지금 저와 같은 3,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5, 60대에 있는 분들보다 솔직히 말하면 뇌가 많이 안 좋아요.
예,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되게 많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생망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밑에 다시 태어나서 잘 살아보자. 이게 제 이제 모토였었, 제 이제 자아였었는데 이 자아를 바꿔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인큐텐의, 아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인큐텐에서 강효서 그룹에서 제시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먼저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이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에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다라고 이제 자아를 만들어 놓으니까 감정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감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어디선가 용기가 생기면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갖는 걸로.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나는 인큐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고 이 세상, 이 주변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자아를 먼저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연서 준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런 그 좋은 의식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독 경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오리진 1% 알리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게 만들어주고 또 RRTM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행동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지 지금 꼼꼼하게 알려주신 강선희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와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